자, 우리 삼육중학교 친구들, 정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업을 쭉 들으면서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지금 막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한번 흐름을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대화의 시작인 강화도 조약부터, 여기 근대화의 시작인 강화도 조약부터, 여기 보면은 일제 우리가 강점기의 시작인 강제병합 1910년까지 쭉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요 밑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 이 파일은요 제가 위두랑에다가 과제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위두랑 과제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고 이거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수업할 때 같이 필기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당연히 그게 이번에 숙제겠죠. 그래서 그렇게 숙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강화도 조약 한번 해볼까요? 자, 원인은 운요 사건. 기억나죠? 운요 사건. 일본 배인 운요가 우리나라로 뭐 했다?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다? 강화도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다.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으로 유명하고요. 또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또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치회법권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청나라의 간섭에서 이제 독립시켜서 자기네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흑심이 있었고,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다 기억나죠? 치해법권은 그 낙가무라상 옛날에 얘기해 줬잖아요. 예, 순이한테 나쁜 짓 했던 그 낙가무라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할게요. 이모군란은 그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한테 별기군한테 차별대우 받아가지고 일어난 난이에요. 그쵸? 그래서 성격이 개화파 대 위정 척사파의 대립이자 별기군대 구식군대. 아이고. 요렇게, 그쵸? 요렇게 대립이에요. 초반에는 이제 위정 척사파를 중심으로 한 구식군대가 이겨서 이모군란의 성공을 이끌어 싶었는데 청나라가 와가지고 누구를 납치해가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오히려 이모군란으로 외세의 간섭이 더 심해졌다. 나름 위정척사적인 성격과 자주적인 성격으로, 구식군대적인 성격으로, 구식군대가 이제 화가 나서 별기군이 이제 죽인다라고 일어났고, 깊이 들어가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위정척사파가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했다. 기억나죠? 자, 갑신정변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온건개화파 대 급진개화파. 기억나요? 예. 자, 여기서 급진개화파로 유명한 사람은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온건개화파는 약간 청나라파, 급진개화파는 일본파죠. 이 급진개화파가 이제 자기네들의 개혁이랑 안 맞는 거야. 그쵸?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는 좀 천천히 개혁하자. 급진개혁파는 빨리 개혁하자. 급진개혁파가들이 이제 우정국 축하연 때 이제 정변을 일으키죠. 얘네들이 이제 했던 14개조 개혁안 기억나나요? 문벌 폐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3일 만에 명예에서 3일 천하라고도 합니다. 자, 일본하고 한성조약을 맺었어요. 한성조약. 그래서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텐진조약도 맺었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시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으로 일본과 청나라의 동시파병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 기억나세요? 영국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 거문도가 지금 그 남해 바다의 여수 밑에 있습니다. 여수. 왜 점령이냐?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고 견제하려고 이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죠. 요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열강의 대립이 심화됐다. 열강이 한반도를 갖기 위한 대립이 심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거문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은 총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1차 봉기. 기억나요? 1차 봉기는 어떤 성격이에요? 반봉건. 1차 봉기에서 유명한 키포인트는 전주화약. 그쵸? 요때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패정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은 페랭이갓, 그 백정이 쓰는 페랭이갓을 없애자, 그 다음에 과부가 재혼해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건 나중에 가보개혁 때 반영이 많이 됩니다. 자, 2차 봉기는 왜 일어나죠? 2차 봉기. 반외세. 이건 반외세. 2차 봉기 왜 일어나죠? 요 천일전쟁 때문에 일어나죠. 굳이 따지면 이제 텐진조약으로, 여러분 기억나죠? 텐진조약으로 그 동학농민운동 때 그 정부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얘네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누굴 불러요? 청나라 군대를 불러요. 그러니까 텐진조약을 근거로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면서 일본 애들이 이제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외세를 물리치자! 예, 외세를 물리치자라는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기억나죠? 네. 여기 통일전쟁도 같이 정리할게요. 동학농민운동 기간 중 조선이 청해 지원군 요청해요. 그랬더니 텐진조약으로 일본군 파병. 자,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누가 이겨요? 일본 승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정리됐나요? 예. 간단하게 할게요. 어차피 수업 때 다 열심히 자세히 했으니까 지금 흐름 잡는 거예요. 자, 가보게요.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나눔. 가보게요. 왜 일어났어요? 예, 일본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그런 개혁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부개혁이 일어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내용은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나누고 국왕 권한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어떻게 했어요? 폐지, 조세를 법령어, 신분제 폐지. 제일 중요하죠? 신분제를 폐지했고, 그 다음에 과부제가 허용. 과부제가가 뭐죠? 재혼할 수 있는 거. 과부가 뭔지도 다 알죠? 자, 이런 과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요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늘 우리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이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야, 역사적인 날이죠. 예, 신분제 폐지. 근데 폐지됐다고 해서 당장 그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이나 노비들한테 막 존대해주고 이렇게 대접해주진 않았어요. 아직도 문화적으로는 양반과 노비 이런 문화가 조금은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는. 법제적으로는 이제 폐지는 됐지만. 자, 의미사변은 뭐죠? 명성황후가 죽은 거예요. 그쵸? 누구한테? 일본한테. 자, 삼국 간섭으로 우리 한반도가 조금 이렇게 열강들의 경쟁 심리가 심했어요. 기억나죠? 삼국 간섭? 일본이 라오뚱반도 사건. 그쵸? 일본의 라오뚱반도 사건. 칠러파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일본이 지금 자꾸 한반도에다가 들이대니까 삼국 간섭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일본을 좀 몰아세우려고 했고, 정부도 칠러파, 조선 정부도 칠러파를 등용했더니 일본 애들이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시 개혁이 일어나요. 의미개혁. 이것도 개혁의 내용은 좋지만 일본이 조금 끌고 갔다. 이게 아쉽죠. 우선 연호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하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단발령을 시행했는데, 머리 자르라는 거예요, 단발령.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생상 머리를 자르면 훨씬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유교 사상에서 위배되죠. 그래서 이 단발령 때문에 또 명성황후 시 때문에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 자, 그 다음에 아간파천. 고종이 도망간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래서 고종이는 일본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감. 이게 아간파천이고. 잘못 썼네요. 예.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 갑신정변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이제 김옥균인데, 그때 당시에 어렸어요. 조금 어렸는데 서재필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든 조직으로 독립관을 만들고, 그다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같은 토론회를 주도했으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헌의육조를 제시합니다. 자, 이것도 기억나죠, 여러분? 이것도. 이 독립협회의 좀 스타일은 약간 그 입헌군주제 스타일. 국회의원 조직을 만들어서 왕권을 조금 견제하자. 결국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왕의 미움도 받고, 그 황국협회라는 조직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독립협회는 해체되고요. 대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 높이고, 그리고 광무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계 발급. 이거는 이제 토지문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 공장, 회사 등을 이제 설립을 하고, 또 학교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군제도 개편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겠지만 가보개혁이나 의미개혁에서는 군사적 개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군사적 개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지면 일본 애들이 싫겠죠. 일본 애들이 군사적 개혁을 무시하고 다른 개혁만 했는데, 여기 이제 광무개혁 안에서는 이제 군제개편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줄. 자, 러일전쟁 기억나죠? 네. 바로 전 시간에 거의 배운 거라. 한일의정서 기억나요? 우리나라 국토를 지네 마음대로 쓰겠다고, 이제 러일전쟁 때 자기네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자기네 마음대로 쓰겠다고. 자, 가즈라, 테프트, 미랴 기억나요? 그 다음에 영일동맹. 자, 가즈라, 테프트, 미략은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맺은 미략으로, 일본은 한국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겠다, 그런 뜻이고, 영일동맹, 영국하고 일본이 서로 이제 화해, 사이좋게 지낸다는 그런 약속을 맺은 겁니다. 이제 일본은 한반도를 먹는 데 있어서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러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죠? 일본 승리하고, 포츠머트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보내버려요. 이제 더 이상 한반도를 러시아는 이렇게 넘볼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때부터 보세요. 의사조약, 하이그 특사, 고종의 강제퇴위, 한일신여와 강제병화. 다 뭡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쭉. 의사조약이 제일 유명하죠?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자,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치를 당했죠. 이 통감은 옛날에 우리 2학년 때 고려 시간에
그 2학년 때 고려 시간에 정동행성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정동행성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통감부가 외교관 역할을 했는데 이때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해 갔으니까 우리나라를 간섭하려는 정치기구였다. 그래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고 요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요때 활약을 해가지고 의사조약을 체결한 거죠. 이토 히로부미랑 의사오적이랑 이 두 조직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에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사조약 때문에. 두 번째 의병이죠. 의미의병, 의사의병. 이 의사의병 때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의병장이 최초로 평민 의병장이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 기억나세요? 네덜란드에서 만국협의회라는 국제적 회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의사조약에 부당함을 알리고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사람을 파견을 하는데 뭐 너무 늦게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애들의 많은 방해 때문에 이 헤이그 특사의 활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서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되죠. 자, 이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어떻게 돼요? 강제 퇴위당해요. 왜냐면 일본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 외교권이 일본한테 있는데 왕이 함부로 고종 황제가 함부로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특사를 그러니까 외국에다 누구를 보냈다. 이거는 이제 외국권을 함부로 썼으니까 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킴. 네. 자, 그리고서는 한일 신협약 정리 7조약을 맺고요.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합니다. 일본인 차관 임명, 여러분 장관 밑에 차관 있는 거 알죠? 실제적으로 장관들이 하는 일보다 차관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적인 디테일이나 업무도 되게 많이 알고 그래서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거는 대한제국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쟤네들이 다 파악하고 장악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대박 군대를 해산합니다. 군사력이 정말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죠. 군대를 해산합니다. 이젠 끝났어요. 군대 해산. 요 군대 해산된 사람들 다 어디로 가죠?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의병은 총 3가지 의미의병, 의사의병, 정미의병인데 정미의병 같은 경우엔 군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컸다. 자, 이제 결국엔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일제 강점기가 시작돼. 자, 그래서 모든 경찰권, 사법권 다 뺏기고 외국권만이 아니라 이제 경찰권, 사법권 다 뺏기고 주권까지 뺏겨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요렇게가 바로 우리 강화도 조약, 우리가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강화도 조약부터 강제 병합까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좀 정리되시나요? 여러분한테 좀 이 자료가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좀 정리의 시간을 갖고 약간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조금 이번 타임은 쉬어가는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그 위두랑에 파일 있으니까 여러분 꼭 다운받아서 선생님이 쓴 거 간단하게 정리, 필기 하는 거 꼭 찍어서 올리세요. 여러분 꼭 숙제는, 과제는 그날 내세요. 지금 수업을 제가 조금 오늘은 짧게 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필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위두랑의 과제 제출 클릭 꼭 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또 수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